안녕하세요. 찐이의 비즈포크 투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해외여행 다녀오신 후에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랬어 하고 후회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돈과 시간을 들였는데 기대만큼 만족스럽지 않았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11년차 여행사 직원이었던 제가 여행 코스는 절대 안 하는 해외여행 시 행동 4가지를 상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과도한 일정으로 여행을 빡빡하게 짜는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짧은 시간에 최대한 많은 곳을 보고 싶어서 하루에 여러 도시를 방문하는 일정을 세우기도 하세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유럽 5개국을 7일 만에 돌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하시죠. 하루에 파리에서 에펠탑을 보고 바로 벨기에 브뤼셀로 이동해서 오줌 싸개 동상을 보고 저녁에는 암스테르담에서 운하 투어를 하겠다는 그런 식이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이동 시간에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하게 되어 각 도시의 매력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 친구는 이런 일정을 소화하다가 지쳐서 여행 후반부에는 호텔에서 쉬기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사례로 한 가족은 미국 서부 여행에서 로스앤젤레스, 라스베이거스, 그랜드 캐니언, 샌프란시스코를 5일 만에 돌려고 했지만 결국 차 안에서만 시간을 보내며 가족 간의 다툼까지 생겼다고 해요. 여행은 양보다는 질입니다. 한 도시에서 하루를 보내더라도 현지인처럼 거리를 산책하고 카페에서 여유를 즐기며 작은 골목길에 숨은 보석 같은 가게들을 발견하는 것이 오히려 더 기억에 남습니다. 두 번째는 관광지 주변의 식당만 이용하는 것이에요. 유명한 관광지 주변의 식당들은 가격이 비싸고 음식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로마의 콜로세움 근처에서 피자를 먹었는데 한 조각이 20유로를 지불했지만 맛은 냉동 피자 수준이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또 파리의 상들리저 거리에서 커피 한 잔에 15유로를 지불하고 실망한 여행객들도 참 많습니다. 반면에 조금만 골목으로 들어가면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맛집이 많습니다. 제가 한 번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근처 식당 대신 현지 시장인 보케리아 마켓에 가서 신선한 해산물과 타파스를 저렴하게 맛봤는데 그 경험이 훨씬 기억에 남더라고요. 또한 일본 도쿄에서는 관광지인 아시쿠사 대신 우에노 지역의 작은 라멘 가게를 찾아가 현지인들과 어울리며 식사를 즐겼습니다. 현지 식당을 찾는 방법으로는 여행 전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현지인들에게 직접 추천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구글 지도나 음식 리뷰 앱을 활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죠. 세 번째로 무조건 저렴한 숙소만 고집하는 경우입니다. 가격만 보고 호스텔이나 저렴한 숙소를 선택했다가 위생 상태나 안전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한 여행객은 동남아시아에서 너무 싼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했다가 벌레에 물리고 짐도 동원한 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파리 외곽의 저렴한 숙소를 선택했다가 밤늦게 지하철이 끊겨 택시비로 예상치 못한 지출을 하게 된 경우도 있어요. 숙소는 여행의 피로를 푸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조금 더 투자해서 위치가 좋고 안전한 숙소를 선택하면 관광지 접근성도 높아지고 이동시간과 교통비도 절약할 수 있어요. 특히 여성 여행객이나 가족 단위 여행객의 경우 안전은 더욱 중요해요. 또한 현지의 독특한 숙소를 선택하면 여행의 재미가 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토스카나 지방에서는 농가를 개조한 아그리투리스모 숙소에 머물며 현지 식재료로 만든 음식도 즐길 수 있고 뉴질랜드에서는 자연 속의 글램핑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패키지 투어에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패키지 투어는 물론 편리하지만 일정이 빡빡하고 자유시간이 부족해요. 예를 들어 일본 오사카에서 자유롭게 쇼핑하고 싶었지만 패키지 일정에 따라 이동하느라 원하는 곳을 충분히 즐기지 못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원치 않는 쇼핑 코스나 옵션 투어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중국 여행을 갔던 한 분은 매일 아침 일찍부터 시작되는 일정에 지쳐버렸고 여행의 절반은 기념품 가게를 도는 데 사용했다고 해요. 또 동남아 패키지 여행에서는 보석상이나 마사지숍 등 특정 상점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자유여행을 통해 자신만의 일정으로 여유롭게 여행을 즐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물론 자유여행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반나절이나 하루 정도는 현지 투어를 이용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보내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고려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편리함과 자유로움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행동들을 피해야 할까요? 여행은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휴식을 취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과도한 일정과 관광지에만 집중하는 여행은 피로만 쌓이고 진정한 여행의 즐거움을 느끼기 어렵죠. 또한 현지의 진짜 모습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에 갔는데 타임스퀘어와 자유의 여행상만 보고 온다면 뉴욕의 진짜 매력을 놓치는 것이에요. 브루클린 거리 예술, 센트럴파크에서의 산책, 소호의 개성 있는 상점들을 경험해보는 것이 더 좋죠. 여행 코스는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핵심 장소를 선정하고 그곳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며 현지 문화를 깊이 있게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태국 치앙마이에서 요리 교실에 참여하거나 현지 축제인 라이크라통 페스티벌에 참석하여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죠. 또한 현지인들과 소통하며 숨겨진 명소를 발견하는 즐거움도 누립니다. 스페인 산세바스티안에서는 현지 바를 돌며 핀조스를 맛보고 플라멩고 공연을 보며 스페인의 열정을 느낄 수도 있죠. 호주의 멜버른에서는 카페 문화에 흠뻑 빠져보고 거리 예술을 감상하며 도시의 예술적인 분위기를 즐겨요. 하지만 저는 시간이 없어서 최대한 많이 보고 싶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럴 때일수록 우선순위를 정하고 꼭 가보고 싶은 곳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더 기억에 남는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곳을 다 볼 수는 없지만 한 곳을 제대로 보는 것이 더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런던에서 버킹엄 궁전과 타워 브릿지만 급하게 보고 지나가는 대신 브리티시 뮤지엄에서 하루를 보내며 역사와 문화를 깊이 있게 즐겨보는 것입니다. 뮤지컬을 관람하거나 템즈강 주변을 산책하며 현지인의 일상을 느껴보세요. 또한 시간이 부족하다면 테마를 정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여행에서 음식에 집중하며 오사카의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탐험하거나 이탈리아 여행에서 미술관 투어를 중심으로 일정을 구성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여행 고수들이 절대 안 하는 행동 4가지 꼭 기억하셔서 다음 여행에서는 돈과 시간을 더욱 알차게 사용해보세요. 여행은 내가 얼마나 많은 곳을 갔는지가 아니라 그곳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여행이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새로운 곳에서의 작은 발견과 느긋한 여유로움이 여행의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거예요. 앞으로 저의 채널 찐이의 비스포크 투어에서는 다양한 여행지과 여행 고수들의 인터뷰를 통해 여러분의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구독을 꼭 잊지 마세요. 신상 채널이라 구독을 안 하시면 저를 다시 찾기 어려우실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여행 이야기도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 소식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찐이의 비스포크 투어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